2023년부터 시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원 대표 세무사이자 유튜버 김택스 김동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세제라 함은 부동산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그 파는 순간까지 발생하는 모든 세금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차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까지. 이 부동산 세법은 개정이 굉장히 잦은 법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2023년에는 5가지 각 세목별로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알려드리고, 전세계약 예정인 신혼부부들이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와 생애 첫 내 집 마련 혜택까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 인정액이라는 개념이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취득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면 2023년부터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점입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니까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두 번째는 재산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공시가격을 2020년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라 재산세 부담도 2020년도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최근 각종 세금 규제가 겹겹이로 겹치면서 종부세 부담도 덩달아 올라갔는데요. 그랬던 것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규제를 하나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상속이나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등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자체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세를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월세를 받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이 최근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상향이 되었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입니다.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년간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의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실거주 2년 없이 2년 보유만으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함에 따라서 깡통 전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정도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내용과 고금리 시대에 알면 도움이 되는 전세대출 정보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보증하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인 허그가 나서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주택의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자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내 앞에 앉아있는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요새 워낙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다 보니까
큰 돈을 지급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단하게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하신 뒤에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발급 일자를 입력하시기만 하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2023년 입법이 예고된 사안인데요.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 대해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집주인의 체납으로 인해서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청년이나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세 대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내 집 마련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세제상 혜택과 대출에 대한 변화된 내용 또한 숙지를 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취득세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일정 금액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요건으로는 사실상 감면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를 개정해서 생애 최초 취득자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200만 원을 한도로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DSR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득이 적은 사람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떨어질 테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많이 내어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금융권은 50% 기준을 두고 있고요. DSR 기준이 아직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가 완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실 때 취득세 감면 혜택과 주택 구매 가격, 그리고 이제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등의 여부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알아야 되는 부동산 세법 개정과 전세, 그리고 매매 계약 시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유보라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절세하셔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